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1일입니다. 2021년에는 첫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기는 어렵다 보니 참 그런 게 조금 불만이긴 하죠. 오늘은 새해 첫 얘기인데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도박이 되지 않으려면 조금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대로 믿고 계시는지, 얼마나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돈을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하반기 10월 초죠. 9월 말에 이제 탄소 인증제가 나와서 탄소 인증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련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는 제가 언급을 많이 드린 적도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의 상담원 분께서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지만 상담원 분들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문의를 많이 남기고요. 문의가 남기면 답변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글을 조금 많이 남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워딩을 제대로 들어보시면 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려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요. 100% 확실한 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죠. 이게 2020년 9월 4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어떤 것들을 질의했냐 하면 이제 기존 공급되는 발전소 1등급 제품, 탄소 등급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가산점 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금액대가 가점별로 달라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야 하반기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였다 보니까 1점 부여에 따른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인버터에 대해서도 탄소 인증제를 할 겁니까? 그리고 수의 계약 물량들이 하반기에도 진행이 됐던 것들을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불합리함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그리고 탄소 인증제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남겼는데 답변이 2020년 1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9월 2일 날 질의한 질문에 대해서 9월 4일 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1월 21일 날 나온 거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실에 질의를 한 건데요. 답변 늦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 2, 3, 4번은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고를 안 읽어보고 질의를 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5번은 공급 의무자에게 질의하십시오. 6번은 사업실 요거는 탄소인증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실 소관이기 때문에 RPS 사업실에서는 대변을 해줄 수가 없다. 7번은 RPS 사업의 경우에 제가 예전에는 입찰에 하나 거랑 신성 거만 적어내면 준공할 때 두 군데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있었는데 그건 준공 전에 라는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에 3년, 4년, 5년 진행을 하다가 모듈을 전수를 교체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KS 제품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 가격대가 얼마든 LG전자 거 500원대 제품을 썼는데 중국산 300원대 제품을 써도 KS 인증만 받으면 교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정책을 믿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9월 4일 날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RPS 지원실에서 RPS 사업실에서 답변이 나온 게 1월 20일 날 10월 4일, 11월 4일, 12월 4일, 1월 4일 거의 5달 만에 답변이 나왔는데 공고문 다시 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업 소관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는 없네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아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몇 억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모든 게 완벽하게 맞춰진 거에 대해 투자를 해도 사실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게
두리뭉술하고 어중간한 것들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연초부터 하고 싶었는데 RPS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FIT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 FIT 사업을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수많은 발전소들이 FIT 사업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FIT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RPS 설비 설치 확인,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을 하기 전에 조건이 맞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를 준공한다는 건 사용자검사를 받고요. 사용자검사를 받은 후에 RPS 설비 확인 신청, 한 달 이내에 설비 확인 신청을 해야 사용자검사 받은 날짜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REC를. 그런데 이걸 포기를 하고 사용자검사를 받은 후에 빨리 개발행위 준공을 받는 거죠. 개발행위 준공을 빨리 받아서 개발행위 준공을 받은 후에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하고 지목 변경을 신청한 후에 잡종지가 되면 이제 토지 이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대상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그런 다음에 토지랑 발전소의 명의 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 사람 명의로 RPS 설비 확인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FIT로 들어갈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내에 이 서류들 업무 절차가 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REC가 10월 1일에 설비 확인을 받았더라도 11월 1일까지 접수가 못 되니까 11월, 12월 REC를 그냥 포기하고 간다라는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업무 처리 기간이 그렇게 빠르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목 변경까지 완료한 후에 토지 명의 변경하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다. 저는 나와 있는 공고문을 그대로 보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수많은 업체들이 FIT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매 건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도 마찬가지고 분양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더 심한 건 2021년도 FIT 사업으로 들어가면 얼마의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들 특히나. 왜냐하면 지금 그 가격이 안 되면 17만 원 이상 판매가 안 되면 2억 이상의 분양발전소를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2억 이상의 발전소를 판매를 해야 되는 데들은 매출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판매를 대행하는 브로커들, 시공을 하는 회사랑 브로커들은 틀리죠. 판매 대행, 분양 대행을 하는 회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야간 발전이 어떻게 되니, ESS가 어떻게 되니 수익성이 좋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안 된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FIT 사업이 지금 그 꼴인데요. 2020년도 한국형 FIT 참여 공고를 제가 12월 말일에도 다시 한번 찾아봤고 1월 초에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질의도 했죠. 왜 2021년도 거 소형태양광 한국형 FIT 참여 공고 안 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금방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12월 31일 날 나왔다 보니까 올해도 준비해서 바로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기다린 게 지금 21일이에요. 이번 달 안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20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참여 공고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귀 어디에도 21년도 사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 21년도 FIT 사업을 참여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걸 믿고 FIT로 들어가면 17만원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믿고 사업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준공된 발전소가 명의 이전을 빨리 해서 아무런 손실 없이 무리 없이 명의 이전을 해서 FIT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그것 때문에 명의 이전을 진행하다가 올해로 넘어오신 사업자들 되게 많은 걸로 압니다. FIT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은 올해 17만 얼마로 계약이 될 거다 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데 전년도 상반기 낙찰가, 정년도 반기별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선정. 이거는 19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이 가격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에 21년도에도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옵니까? 21년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입찰도 달라질 거고 FIT도 달라질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으로 저랑 통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되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100%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을 다 믿고 하실 수 있나요? 우리 믿고 진행을 했던 사업자들 갑자기 탄소인증제가 나와서 지금 피해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올해 2021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서면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5달 동안 답변을 안 하는 기관에서 내년도 올해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예상치만 가지고 가십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발전소 2년, 3년 전에 발전소 분양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발전소 준공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판매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고 수익성이 그렇게 낮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분양한 사람들 그냥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저희가 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FIT 사업이건 RPS 사업이건 지금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2008년도 REC 금액이 쭉쭉 떨어졌을 때요. 그때도 태양광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태양광은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시장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FIT 시장에서 RPS로 변화되면서도 이제는 태양광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시장은 성장해 왔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다리시면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사업허가 받으시고 개발행위허가 받으시고 개통확보에 넣으시면 시공비를 낮추고 판매가를 확정을 하시면 수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거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 속에서 사실은 손해보시는 분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이지. 더 많은 다수들은 아직도 돈을 벌고 있고, 나쁜 놈들, 그 다수 중에 일부 사기꾼 놈들도 같이 편승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 기회를 못 잡느냐, 어떤 거를 믿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는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믿고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더 이상은 믿을 게 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야 하는 건 믿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걸 믿고 몇 억씩 투자하시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들을 진행하시는 건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1년 사업안에 대해서 참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입찰도 달라질 거고 FIT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신안에 태양광 발전소 대규모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거기가 주민 참여 사업으로 해서 뭐 주민들한테 연간 몇백만 원 정도, 이 거리에 따라서, 발전소의 거리에 따라서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은 그렇게 집중화되고 기획 입지화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어떤 기회를 찾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면밀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이름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전화와서 뭐를 툭툭 물어보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선에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얘기,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 사업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조금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늦어졌고요. 올해 진행되는 사업들도 계속 끊임없이 리뷰할 거고, 뭐 지금 뭐 대기업들 아리백 진행하는 것들과, 그리고 요번에 이제 시장 예비 사업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못 드리는 것들은 그걸 조금 더 참고하고 공부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할 과정이 필요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자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첫 회 첫 이야기부터 조금 답답한 얘기를 드렸지만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갈 수 있는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